TTN 93 미중 경쟁의 원칙 2 포괄적 접근 위한 정책안 중요. 중국과 경쟁 위한 완전한 프로그램력. 미국 기업연구소 2023년 5월 18일 마이클 맞자. 경쟁 정책 1편에서 제시된 9가지 지침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정책을 이끌어야 한다. 제안된 정책이 이러한 지침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쟁에서 미국의 이익을 정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 수 있다. 반면에 새로운 정책은 한 번에 여러 지침과 일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의 새로운 수용은 새로운 힘을 창출하고 미국의 해외 동맹국 및 파트너 네트워크를 구축 및 강화하고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제 표준을 설정하는 미국의 능력에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아래에 설명하는 정책 제안은 그렇지 않다. 중국과의 경쟁을 위한 완전한 프로그램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 경쟁에서 특히 중요하며 9가지 지침이 어떻게 이 역사적인 도전과 씨름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연구 개발에 대한 연방 지출을 크게 늘린다. 미국 과학진흥협회에 따르면 1965년 최고조에 달했을 때 연구 개발에 대한 연방 지출은 연방 예산의 11.7%, 미국 국내 총생산의 1.78%를 차지했다. 2019년에 이 수치는 각각 2.7%와 0.65%였다. 앞으로 연방정부는 연방 예산의 최소 5% 또는 GDP의 1%를 연구 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이민 개혁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라. 란트 프리쳇이 최근 포린 어페어스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노동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기에 저숙련 노동자가 미국에 입국하는 데 장벽이 있으면 고용주는 자동화 기술 개발 및 빈 일자리에 대한 기타 솔루션 개발에 희소한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저숙련 근로자를 위한 보다 환영받는 이민 프레임워크는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며 보다 생산적인 투자를 위해 기업 자원을 확보할 것이다. 개혁된 이민 프레임워크는 중국을 포함하여 미국에 와서 머무는 대학원생과 숙련된 노동자를 현명하게 환영할 것이다. 미국은 인민해방군 또는 더 광범위한 중국 국가안보기관과 관련된 사람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피해야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스템 분야에서 중국 박사과정 학생의 대다수가 미국에 머물 의향이 있으며 인공지능 박사학위를 소지한 중국 시민 중
91%는 졸업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미국에 있었다. 세계 최고의 일부 과학자들이 미국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미국 시민사회를 풍요롭게 하는 것이 좋다. 자유무역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가라. 제대로만 한다면 자유무역은 미국인과 외국 파트너 모두를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세계 경제의 중심에서 미국의 위치를 강화한다. 잘못하면 자유무역은 미국의 일자리를 빨아들일 수 있고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편익의 불균형한 분배에 기여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양당의 미국 지도자들은 자유무역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것은 변화가 필요하다. 이 문제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은 백악관에서 나올 것 같지 않으므로 대신 의회에서 나와야 한다. 중요한 것은 미국 국민이 대외 무역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요청되지는 않았지만 의회는 대통령에게 무역 진흥 권한을 부여하여 국내 정치가 다시 한번 자유무역에 호의적이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 현대 국방교육법을 통과시켜라. 소련이 스푸트니크를 성공적으로 발사한 후 1958년에 제정된 원래 법은 고등교육에서 가장 성공적인 입법 이니셔티브 중 하나가 되었다. 소련, 동유럽, 중국 및 기타 중요한 지역에서 학생들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자원을 갖춘 대학들은 궁극적으로 미국이 우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하였다. 충분히 야심찬 새 국방교육법은 스템 교육에 중점을 두어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미국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역 연구, 외국어 및 기타 관련 교양 과목에 중점을 두어 적국과 동맹국에 대한 미국인의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다. 투입된 자원들이 명시된 전략과 일치하도록 국방 지출을 늘린다. AEI 코리 샤케는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에 대한 희망 소비자 가격은 약 1조 달러 또는 현재 국방비 지출보다 매년 5%의 지속적인 실질 증가액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군에 대한 최소 항공모함수를 설정했다면 국방비 지출에 대한 법적 최소값을 설정해야 한다.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하라. 훨씬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하라.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 방위산업 기반의 결함과 국방부가 필요한 물자를 평가하는 방식을 명백히 했다. AEI의 맥켄지 이글러는 미국은 더 이상 계획 수립, 예산 책정, 방위산업 기반 확장 및 심화에서 조금씩 승리하는 사고방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대신에 전쟁에 대한 필요 이상으로 구매하는 것이 새로운 표준이 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방부는 전쟁이 짧고 날카로운 경쟁이 아니라 긴 강타전이 될 것이며 미국이 지리적으로 다양한 위협을 동시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차 대전 구조와 유사한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순서일 수 있다. 미국의 대만 방위사령부를 재건한다. 내가 최근에 지적한 바와 같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에는 대만에 대한 위협 감시 및 대응에만 집중하는 조직이 없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점점 더 시급해짐에 따라 그러한 조직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새로운 미국 대만 방위사령부, 원래는 1955년부터
1979년까지는 괌이나 일본에 본부를 두고 정보, 감시청, 정찰 역할 외에도 인민해방군을 방어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내가 말했듯이 중국이 대만에 대한 우선순위에서 벗어나 인민해방군이 운영자원을 투입하도록 조종하라. 인도태평양에서 허브 앤 스포크, 대도시 터미널 집중 방식 동맹 모델을 넘어선다. 아시아 나토는 정치적으로 실행 불가능할 수 있지만 미국은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과 파트너 사이의 연결력을 구축하고 강화해야 한다. AEI의 댄 블루멘탈은 더 나아가 미국이 아시아에서 집단 방어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더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제안한다. 미국은 아시아의 여러 우발 사태에 대비한 합동 상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도 그러한 그룹에 초대될 수 있으며 한국과 필리핀이 목록의 최상위에 있다. 첨단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한다. AEI의 잭 쿠퍼에 따르면 워싱턴은 주요 공급망에 대한 긍정적인 대안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진정한 친구 공유 접근 방식을 구현하는 것이 미국 지도자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추진을 소홀히 하지 마라. 미국인들은 민주주의로 채워진 국가체제가 독재체제보다 우세한 체제보다 미국의 이익에 더 이롭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다. 다양한 분야의 언론인, 법률가, 시민권 운동가를 지원하고 훈련시키려는 노력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지역 정치에 간섭하며 부패를 고착화하려는 중국의 노력에 대한 목표를 강화한다. 이회는 국방 예산의 증가가 중요한 민주주의 촉진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출을 밀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중국도 마찬가지이다. 자유민주주의 중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여전히 최고의 전략적 포상이다. 그러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은 제한적이지만 미국은 중국의 인권을 정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따라서 중국 시민사회와 중국의 활동가 및 다양한 계열의 개혁가들이 자신의 조건에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약간 더 많이 만들 수 있다. 이회는 차기 행정부가 중국의 인권 발전을 위한 전략의 초안을 작성하고 실용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그러한 전략을 분류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수 있다. 악의적인 해외 영향력 캠페인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한다. 러시아 및 중국과 같은 국가는 소셜미디어 및 기타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대상 국가의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는 영향력 캠페인을 벌이는 데 적극적이었다. 원래 독일 마샬 펀드의 클린트 와츠가 제시한 정책 권고안을 채택하여 AEI의 게리 슈미트와 나는 미국, 대몽 및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가 국제민간융합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범죄자를 플랫폼에서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다. 취약점을 연결하고 사고 대응 후 악의적인 계정대에 있는 행위자의 활동을 추적한다. 유엔 및 기타 다국적 조직에서
미국의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 외교적으로 강경하게 행동해야 한다. 미국은 먼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목표에 도움이 되는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슈미트와 내가 대만과 유엔에 관한 논문에서 주장한 것처럼 설득이 실패하면 워싱턴은 유엔 예산, 임명, 회원국 이주에 대한 다양한 지렛대를 사용해야 한다. 수출 통제를 부과하고 시행한다. 미국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이 인민해방구를 포함한 국가안보기구를 강화하고 중국의 인권 유린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수단을 거부하기 위해 수출 통제에 더 많이 의존해왔다. 그러나 이행과 시정 통보가 문제였다. AEI의 데렉 시저스는 정치적 리더십은 수출 통제가 완전히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하고 썼다. 중국 시장의 매력에 녹지 않아야 한다. 작년에 사이버 보안 회사인 사이버리즈는 최소 2019년부터 수조 달러 상당의 지적 재산을 훔친 단 한 개의 중국 해킹 그룹에 대해 보고했다. 약 30개의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 캠페인은 당시 진행 중이었다. 시저스는 미국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기술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상업적 이점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불법 IP 획득의 중국 수혜자를 범죄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취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미국 자본의 수령을 금지하고 미국 시장에서 모든 판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결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고별 연설에서 자유정부에 대한 미국의 모험을 통틀어 우리의 기본 목적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 성취의 진보를 촉진하고 사람과 국가 사이에서 자유, 존엄성 및 무결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국은 이웃을 탐욕스럽게 바라보고 14억 인구의 자유를 거부하며 독재를 덮고 해외의 민주주의 제도를 지뢰로 삼고 미국인을 빈곤하게 만드는 경제정책을 수용한다.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미국은 전략적 경쟁을 수행하기 위해 여기에 요약된 것과 같은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만약 미국이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더 이상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세계, 즉 미국 안보, 미국의 번영, 미국식 생활 방식에 훨씬 더 적대적인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마이클 마짜, 미국 기업연구소 GTI, 미국의 독일 마샬 펀드 비상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요약 정리 TTN 박종기 박사 사나이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